구글을 인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야후. 2002년에 구글 인수를 거절을 해요. 안 돼! 최근에 2000년 이후에 1995년부터 2000년 초중반까지 저기 IT 어떤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 시대가 열릴 때 가장 다이나믹한, 가장 제가 보기에 정말 인생 예술로 살았던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어요. 저도 얘기 많이 했고, 이 기업이, 이 IT 기업이라면 뭐하고, 이 IT 기업이 그 IT 2대 거절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2대 거절, 잘 쓰는 말은 아닌데, IT 이 업계에서, 미국에서 거절해서 큰 손해를 봤던 두 가지의 사건이 있어요. 정말 큰 손해를 봤던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사건을 이 형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이 형이에요. 풍운하죠, 풍운하. 미국 IT 업계의 풍운하 같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지금 없어졌죠. 참고로 지금 없습니다. 이거 이름 바꿨어. 없어졌기 때문에 어떤 풍운하 같은 삶을 살았냐, 야후의 얘기예요. 자, 우리 야후 형의 얘기를 하면은 눈물과 환희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우리 제리양 형의 눈물과 풍운하, 어떤 풍운하적인 삶을 살았는지 잠깐 봅시다. 야후가 94년에 창업을 해요. 그래서 96년에 상장을 합니다. 그리고 상장을 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자기네들 검색 엔진으로 뭐를 사용을 하냐면 구글을 사용합니다. 자기들 검색 엔진으로, 자기는 미디어 업체다 이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걸 외주를 줘요. 그래서 검색 엔진으로 구글을 이때 사용을 해. 구글보다 훨씬 컸거든. 구글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구글을 자기네들 검색 엔진으로 사용을 하는데, 구글이 그 96년에서 02년 사이에 야후는 요 정도로 오르는데 구글은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글이 야후보다 훨씬 검색 엔진이 발전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2002년에 구글을 인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야후가. 구글 인수를 거절을 해요. 이때 말에 따르면 1조 원이라 그러는데, 야, 좀 더 쓰더라도 1조 원짜리로 구글을 인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걸 뭐 물론 구글이 1조 원에 안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대충 비사에 따르면은 이거면은 오케이 할 수도 있었다 그럽니다. 얼마짜리라고 지금 구글이 얼마 됐어요? 요즘 구글 시가총액이 1000조입니다. 1000조. 물론 야후가 구글을 먹었으면은 지금의 구글이 아닐 수도 있지만, 2002년에 야후가 구글 1조를 거절했다는 말이에요. 이거 1000조짜리 거절이라고. IT 업계 최고의 거절을 꼽으면은 이거 얘기하는 분 많아요. 야후가 구글 초창기에 인수를 할 수 있었는데, 물론 아무도 몰랐지만 지금 다시 돌아간다면, 이거 인터스텔라로 돌아간다면은 이게 거의 지금까지 아마 이거보다 결과론적으로만 봤을 때는 가장 비싼 거절이 아닐까. 야후가 가장 비싼, 결과론적으로. 물론 야후가 사면 이렇게 안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거절했던 거. 인터스텔라로 돌아가면은 로또 번호가 아니라 그걸 사 그걸 사 그랬어야 했는데, 이게 그래서 결국 1000조짜리가 됐는데, 웃긴 거는 이때부터 야후는 자기 본업보다는 M&A로 굉장히 파란만장한 삶을 걷습니다. 쫙 보면은 2002년에 일단 구글 건이 있었고, 2005년에 몇 번 얘기했던, 여러분들도 아시는, 야후가 알리바바에 1조를 넣죠. 손정희 형을 따라서 1조를 넣어요. 그래서 무려 40% 가까운, 그때는 나중에 이제 희석이 돼서 20%가 안 되게 됐지만은, 무려 알리바바 지분의 40% 가까운 지분을 1조로 삽니다. 이게 야후를 살리고 나중에 야후를 이렇게 죽였죠. 살리고 죽인 동시에 했던 바로 그거랬는데, 많이 얘기했으니까 이게 너무 대박이 나서 1조를 넣었다가 나중에 80조가 됐잖아요. 너무 대박이 나서 아무도 야후의 본업에 신경을 안 쓰게 돼서 결국엔 야후가 망하는 그 길로 갔던, 너무 성공했던 거래인데, 문제는 얘가 이 최근에 그 2002년에서 2008년 사이에 시도했던 많은 딜 중에는 그렇게 오히려 안 큰 걸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너무 성공을 하다 보니까 알리바바 지분 관리회사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날 버리게 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래인데, 2005년에 야후가 알리바바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대박이 났죠. 1조를 넣어서 80조 가까이가 됐고, 2006년에 페이스북에 인수 제안을 합니다. 2006년에 진짜 제리 형 대단하죠. 알리바바를 사더니 페이스북에, 이거는 공식적인 제안이었어요. 1조에 팔아라. 이때 저커버그 형이 유명하죠. 22살에 1조짜리 인수 제안이 왔어요. 제가 옛날 방송에 몇 번 얘기 드렸지만, 여러분이 22살인데 내가 만들었어. 슈카월드 뭐 아니면은 뭐 무슨 튜브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1조에 사겠대. 22살이야 나는. 이거를 거절합니다. 야, 이거 대단하죠. 야, 이거 1조를 이제 22살에 거절할 수 있을까? 1조를 거절했어요. 22살에 1조를 거절하고 결국에 이게 실패했거든요. 이게 나중에 페이스북이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600조죠. 600조. 이거 만약에 1조가 아니라 조금 더 써서 어떻게든 꼬셔서 했으면 지금 600조가 됐기 때문에, 와,
실패합니다. 성공한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2006년에 페이스북에 실패를 하고 사실은 동시에 야후 제리양이 어떤 일을 했었냐면은 제리양 형이 유튜브 인수를 제안합니다. 유튜브 인수를 제안했다기보단 유튜브 당시에 그 창업자들하고 만나요. 살려고. 이 유튜브 창업자들이 야후와 구글을 동시에 만났거든요. 야후를 먼저 만났다 그래. 구글과 거의 동일한 금액을 제시했는데 못 샀어요. 와 2006년에 유튜브를 살 수 있었거든 야후가. 이 수많은 기회 중에 또 유튜브가 왔는데 이거 못 사서 요즘에 유튜브 얼마라고? 200조 얘기하죠. 참 제리양 형 입장에서는 와 물론 이거 말고 조그만 것들을 워낙 많이 샀기 때문에 송구화는 괜찮았죠. 송구화는 괜찮았는데 성공한 거는 요 알리바바. 결국에 나머지 다 못 샀어.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200조짜리인데 이건.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야후가 밀리기 시작하죠. M&A를 알리바바밖에 성공을 못했는데 구글에 밀리고 뭐 페이스북에 밀리고 이런 식으로 밀리니까 2008년에는 반대로 제안이 옵니다. MS가 야후한테 446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 48조에서 50조 가까이를 야후를 사겠다 그래요. MS가 2년 뒤에 반대로. 와 이거 애매해요. 이들은 왜 애매하냐면 8년 뒤 야후는 5조가 됐거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야후는 핵심 산업을 5조에 팔았어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이게 50조잖아? 10분의 1이 된단 말이야. 팔았으면 10분의 1인데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야후는 망했는데 야후가 가지고 있는 알리바바 지분이 대박나잖아요. 80조가 되거든? 그래서 야 이걸 거절한 게 이게 신의 한 수인가 뭐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 야후는 망했어. 야후는 망했는데 그 들고 있던 이 지분이 대박이 났기 때문에 이거 50조에 샀으면은 산 거는 망했는데 포장지가 대박이 나서 이게 본전을 할 수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을. 페이스북은 이것저것 많이 거절했어요. 아주 초창기에는 야후가 먼저 제안을 했었죠. 1조에. 그래서 MS가 이거를 만약에 샀으면 야후에선 폭망을 했는데 알리바바 대주주가 돼서 성공을 할 수도 있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2008년에 제리양이 2006년 정도에 CEO로 다시 등장을 하고 MS의 인수제한 50조짜리를 거절합니다. 우리를 너무 싸게 봤다. 이 정도 돈으로는 우리를 팔 수 없어라고 거절하는데 8년 뒤에 야후는 5조가 되죠. 여기 나오잖아. 2016년에 결론적으로 핵심 사업을 모두 5조에 팔았습니다. 망했어요. 자 그랬는데 2012년에 야후가 드디어 망할 것 같으니까 안 되겠으니까 제리양이 물러나고 마리사 메이어라는 구글 창업 멤버를 누나를 CEO로 임명합니다. 저커버그 형 얘기를 잠깐 다시 돌아가 보면은 야후의 인수 제안을 거절했을 때 22살에 1조짜리 제안을 거절했을 때 가장 힘들었다. 이거 2년 전인가 인터뷰했던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600조짜리 회사를 키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냐라고 물으니까 22살에 야후의 인수 제안 1조짜리 이거 거절했을 때 가장 힘들었다. 지금 600조입니다. 600조 이거 기업. 그리고 저커버그 형 재산도 뭐 수십조인데 그 수십조를 벌 동안 가장 힘들었을 때가 자기가 영원해서 돈이 거의 영원인데 한 방에 1조 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 이거를 거절했을 때가 가장 힘들었다 그랬는데 물론 이제 가장 힘들었던 이유는 내가 1조짜리를 거절했을 때 어떻게 됐었냐면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야후를 1조짜리 제안을 받아들인 순간에 저커버그 형만 부자가 아니죠. 내가 거절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창업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있던 초창기 멤버들이 다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최소 몇십억에서 몇백억 정도는 받았을 거 아니야. 근데 저커버그 형이 CEO가 이거를 거부하니까 근처에 있던 친문 리더 야 나도 이제 얼마 받을 수 있겠다 생각했던 형들이 실망을 해서 회사를 나갔다 그래. 여기 나오죠. 많은 우리 동료들이 내가 결정한 이 인수제안 거절에 확신이 없어서 회사를 떠났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창업 멤버들이나 그때 당시 지분 조금 들고 있었던 형들이 와 대박이다. 야 나도 몇억 수십억 뭐 몇천만 원이라 벌 수 있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거 안 파니까 확신이 없어 회사를 떠났다 그랬는데 야 좀만 참지. 600조가 됐는데 이때가 가장 힘들었다 그럽니다. 자기의 결정에 실망을 해서 주변 사람들이 떠나버린. 22살이에요. 22살. 근데 참고로 이 저커버그 형의 말은 이렇게 굉장히 멋있게 하잖아요. 내가 뭐 이래서 1조를 거절하고 그랬는데 물론 이건 진실은 아니니까 비사로만 들으세요. 비사 같은 거 따르면 절대 믿지는 마십시오. 믿거나 말거나에 나오는 거니까. 야후에 거절한 거에 대해서 야후가 주말 근무 조항이 있어서 이 여자친구와 이거 하던 형은 절대 그건 안 되겠다 해서 거절했다는 썰이 있습니다. 야 믿지는 마. 이게 아마 누가 뭐 회고록 뭐 이런 거 내면서 뭐 이딴 소리를 해서 야사입니다. 야사. 팔까 고민이라고 했는데 야후는 주말금 잠깐만 나 이거 데이트해야 되는데
데이트해야 되는데 주말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했더니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워라벨 때문에 안 되겠다. 1조는 안 되죠 1조. 나의 워라벨이 있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믿거나 말거나 뭐 거절했다는 썰이 있어요. 썰 절대 믿으면 안 돼. 그리고 아까 전에 어떤 형이 얘기하던데 마이크로소프트도 나중에 제안하거든요 페이스북에. 그것도 거절해요. 거절하는데 자 이것도 야사가 있습니다.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어디 가서 야 우리 슈카 형이 저커버그가 주말 근무 안 하려고 1조를 거절했다더라 뭐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디서 그런 사이비 같은 소리 들었냐고. 분명히 남들이 개발 그런 거 보지 마 그럴 테니까 입을 털면 안 돼요. 그냥 이런 루머가 있다고. 루머가 어디 가서 찌라시를 봤는데 뭐 이러면서 찌라시 방송 아니냐 뭐 그러면 안 된다. 이거 절대 아니에요. 잠깐만.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도 또 찌라시가 있어요. 거절했거든 몇 조짜리를 또. 자 임수환율을 거절했는데 역시 찌라시입니다. 찌라시. 이 젊은 저커버그 형은 역시 제안을 거절하죠. 왜 거절했냐? 역시 워라벨이 아침 8시에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야 22살 젊은 창업자는 야 아침 일찍 좀 그래. 굳이 8시에 컨퍼런스 콜을 해 이놈들은. 왜 8시에 9시나 10시에 해야지. 그래서 8시 너무 이르다 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제안을 거절했다는 믿거나 말거나 이제 썰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이래서 거절했다 때리면 곤란합니다. 그냥 이런 비사가 있다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지 MS가 이제 야후를 인수를 시도했다가 거의 50조에 퇴짜를 맞잖아요. 퇴짜를 맞았던데 그거 얘기 잠깐 드리면은 그때 당시에는 구글을 잡으려고 했어요. MS가. 이미 그때는 MS가 흔들리고 있었잖아. 막 흔들리고 있어. 갈 길을 못 잡았던 시기인데 그때 당시의 방향은 구글이었습니다. 구글을 잡으러 야후를 먹어서 구글을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50조를 질렀는데 만약 이게 진짜 실현이 됐으면은 알리바바 지분 때문에 애매하긴 한데 알리바바 지분이 아니면 MS 망할 뻔했죠. 망할 뻔했지. 물론 알리바바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80조가 돼서 뭐 대박이 날 수도 있는데 진짜로 그래서 구글과 대가리 박치기를 했으면은 MS가 날아갈 뻔했죠. 정말 날아갈 뻔했어요. 자 그리고 돌아오면은 결국엔 야후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흔들립니다. 그래서 CEO로 이분을 모시죠. 2008년에 발모형 시대죠. 마리사 메이어라고. 이 누나가 누구냐면은 구글 초창기 멤버예요. 구글에서 굉장히 높은 임원을 하다가 야후의 구원투수로 갑니다. 이 누나가 참고로 여기 보면 알죠. 교수냐 이름 없는 스타트업의 취업이냐 이걸로 고민을 한 걸로 유명합니다. 흑자도 못 냈는데 교수를 포기하고 이름 없는 스타트업에 가는데 그게 바로 구글이었어요. 그래서 재산이 지금 수천억일 겁니다. 수천억 재산이. 정확히 알아보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 누나를 구원투수로 야후가 데리고 옵니다. 야후가 데리고 와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누나의 방침은 뭐였냐? 결론적으로 말은 먹었는데 근데 저 누나가 아니어도 어차피 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마리사 메이어의 누나가 한 일은 간단합니다. 지금 여기 안 나왔지만은 여기 나왔구나. 무려 2년에 3년 사이에 53개 기업을 M&A해요. 야후를 살리겠다고 해서 50개가 넘는 조그만 스타트업들을 무차별적으로 M&A를 합니다. 쫙 2년 반에 걸쳐서 50개 쫙 M&A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망했죠. 결론은 망했습니다. 하도 못 건지고 망했는데 이 53개 중에 별로 유명한 것도 없어. 그 중에 그나마 가장 유명한 게 여러분들도 아는 야후의 텀블러 인수입니다. 기억나세요? 텀블러가 야후 거예요. 야후 거였죠. 11억 달러 1조를 들여서 텀블러를 인수합니다. 그래서 이 텀블러 설립자도 26살이었거든요. 데이비드 카프. 이 사람이 고졸에다가 히키코모리 같은 걸 유명하죠. 은둔형 외톨이로 유명한데 요만한 방에 밖에서 혼자 생활하던 사람인데 이 아저씨가 만드는 텀블러를 1조를 들여서 야후가 인수를 해요. 그랬다가 어떻게 되느냐? 뭘 어떻게 돼? 망했지. 야후가 저때 인수한 거는 거의 다 망했어요. 보면은 2013년에 텀블러를 1조에 인수했는데 3년 만에 2천억이 됐습니다. 1조 3천억짜리가 2,700억이 됐으니까 3년 만에 여기서 1조가 날라갔어요. 안녕. 뭐만 하면 망했기 때문에 이때는 뭐만 하면 망했는데 우리의 궁금증은 이게 망했다는 게 아니죠. 이딴 건 별로 안 궁금하고 의외에 아는 분도 있다 벌써. 야 의외의 구매자가 등장을 했어. 이 텀블러가 이용자 수가 하락했잖아. 왜냐면 성인 콘텐츠 금지 정책. 텀블러가 그렇게 그게 유명했잖아요. 그게 유명했는데 그거 금지 정책을 한 다음에 야 좀 봐줘. 그래 텀블러 야 그거 금지했다고 30%가 빠졌어. 야 니들 야 그거 안 보여준다고 30%가 빠지면 그래서 하여튼 텀블러가 그 한 방에 마이너스 1조 치고 골로 가려고 그랬는데 야 텀블러 간다 이러고 있었는데 텀블러가 망할 것 같으니까 의외의 구매자가 등장을 합니다. 의외의 구매자가 누굴까? 아는 분들은 다 아시네요. 텀블러가 아무도 잘 안 사겠다 그랬는데 내가 살게. 누구겠냐? 이거 잠깐만요. 이게 누구겠냐면은 제가 채널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잠깐만 큰일 날 뻔했다. 못 봤죠? 자 무슨 업계 최대 사이트인
그 허브 형들이 인수의약을 밝혀요. 무슨 허브 형들이 인수의약을 밝히면서 텀블러는 이런 엔터테인먼트 매니아들의 피난처였다. 잠깐 뭐야 여기도 있잖아. 깜짝아. 피난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도 있었냐? NSFW? 처음 봤어요. Not safe for work야? 직장에서 보기 안전하지 않음? 텀블러는 직장에서 보기 안전하지 않았냐? 이런 것도 있었네. NSFW라는 게 있었구나. 직장에서 보기 안전하지 않다. 직장에서 이걸 왜 봐? 하여튼 텀블러의 특징을 되살려낼 것이다. 그래서 두 브랜드 사이에 명백히 시너지를 잠깐 왜 아래 이렇게 많냐? 아니 또 있어. 텀블러로 끌어낼 수 있는 가치가 있다 해서 지금 이걸 인수하겠다고 나섰어요. 이게 2019년 얘기입니다. 엄청 최근 얘기예요. 2019년 5월달 얘기. 사겠다.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텀블러가 실제로 이 형들이 살 수도 있습니다. 드디어 이 형들도 그런 SNS 플랫폼 시대로 드디어 이 형들도 머물러 있는 사이트가 아니라 이 SNS의 시대로, 플랫폼의 시대로 뛰어나오겠다는 거죠. 될지 그걸 원대한 계획이라고 해야 되나? 뭐 미래에 맞는 쪽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형이 이렇게 뭐 결론은 어떻게 됐냐? 저거 다 실패하고 좋은 거 다 날리고 결국에는 알리바바 하나가 남아서 브랜드도 CEO도 모두 버린다. 야후 자체를 자기 몸통은 떼서 오주에 팔고 나머지 알리바바 들고 있는 데도 야후라는 기업명도 버리고 CEO도 바꾸고 브랜드도 바꾸고 알타바라는 기업으로 바꾼 다음에 그냥 지분만 들고 있습니다. 망했죠. 한마디로 망했죠. 한마디로. 풍우나 제리양 형, 물론 제리양 형은 이제 엄청난 부자가 됐지만 풍우나 제리양 형의 꿈과 희망이 결론적으로는 1990년 후반에서 2010년까지 오면서 결국에는 망했습니다. 보면은 진짜 아까운 게 많죠.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MSCI 50주에 파는 거 등등등등 이게 많았는데 결국에는 모든 기회를 다 놓치고 알리바바 투자 하나 성공해서 야후는 문을 닫았는데 요 1000조짜리 거절이 가장 큰 거절 중에 하나로 불리고, 그리고 사실은 요 신문기사에 나온 내용이기도 한데 굉장히 큰 거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나는 어렸을 때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 안 보이는 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대여점입니다. 형들 어렸을 때 많이 있었잖아요. 비디오 대여점, 서적 대여점 기억나십니까? 이게 얼마 전까지 있었거든요. 2000년대 초반까지도 있었어요. 미국에서 최대 비디오 대여점 이름이 블록버스터였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이건 잘 아는 분 없을 거예요. 2000년대에 없어졌기 때문에 무려 매장이 9000개였어요. 우리로 치면은 뭐 비디오 대여점이죠. 비디오 책 같은 거, 서적 같은 거 동시에 대여하는데 미국 전역에 9000개가 넘는 오프라인 지점을 갖고 있던 최대 대여점이 블록버스터인데 이게 공식 폐점을 합니다. 이 블록버스터 얘기를 잠깐 드리면 이 아저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리드 헤이스팅스라고 넷플릭스 창업자입니다. 넷플릭스 창업자 형이 1996년에 비디오를 빌렸다가 미국은 멀잖아요. 비디오를 빌리러 가면은 차를 타고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거기를 왔다 갔다 이게 너무 멀어서 비디오를 늦게 갖다 줬어. 그랬더니 연체료가 $40가 나왔어. 분노랍니다. 야, 내가 띵겨먹은 것도 아니고 멀어서 그런데 연체료 $40 나왔다고 어마어마하게 분노래요. 이게 거의 세기의 분노입니다. 세기의 분노. 이게 왜냐면 나중에 170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좀 되게 저렴한 표현으로 속된 말로 빡쳐서 야 내가 이거 지금 갖다 줬는데 연체료 $40가 말이 돼 해서 열받아서 창업을 합니다. 넷플릭스를 창업해요. 창업하면서 그래서 뭘 내세웠냐? 연체료 없다. 1번. 연체료는 절대 없다. 대여 기간 없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은 넷플릭스가 처음에는 어차피 인터넷으로는 안 되니까 97년도에 인터넷으로 뭐 영화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정도 상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우편으로 비디오를 보내줍니다. 넷플릭스에다가 나 뭐 보고 싶어요 하고 인터넷에다가 치잖아요. 메일 비슷하게 어디 사는 누구가 뭐 비디오 보고 싶습니다. 그 비디오 테이프가 이렇게 소포에 담겨서 비디오 테이프가 우리 집으로 와요. 넷플릭스는 한마디로 네가 차를 타고 비디오 대여점까지 가는 귀찮음을 대신해 준 거야. 간단하게. 그럼 이거 어떻게 반납을 하냐? 우편으로 보내면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가 비디오를 반납하러 그 비디오 대여점, 미국은 땅대가 크니까 비디오 대여점이 멀리 있을 거 아니야. 그 귀찮음을 대신해 주겠다라고 이걸 만든 건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야 그거를 그 비디오를 들고 포장을 해서 우체국에 가서 거기다 소포를 붙이느니 그 노력이면 반납을 하겠는데? 그 노력이면 반납을 하지 않을까?
그거 들고 이거 소포로 싸서 우체국에 가서 그거 보내서 야 그러면은 반납을 할 거 아니여. 그 노력이면은 이 우리 헤이스팅스 형이 주장하는 거는 연체료가 없다는 거야. 왜냐면은 하나를 빌려가면은 다음 거를 빌리기 전까지 무한으로 들고 있을 수 있다. 이게 넷플릭스의 어떤 철학이었거든요. 연체료가 없다. 네가 하나를 빌려가면 영원히 빌려갈 수 있어. 다만 다음 거를 빌려가려면은 바꿔야 된다는 거지. 물론 반송용 봉투가 있긴 할 텐데 자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각이 좀 없잖아. 없다기보다는 뭔가 대박날 그 아이디어는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적자에 시달립니다. 적자에 시달려요. 왜냐하면 오프라인으로 그렇게 비디오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 그렇게 당시 블록버스터하고 경쟁에서도 뭐 그렇게 뛰어난 모습을 못 보였는데 물론 이제 DVD가 나오면서 상황이 역전이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힘들어요. 힘들어서 넷플릭스를 블록버스터에다가 자기가 온라인 업체니까 이건 오프라인 업체고 나의 온라인 그 포트폴리오를 사라라고 5천만 불에 매각 제안을 해요. 600억? 사가라. 그때 블록버스터 CEO가 넷플릭스 이 우리 헤이스팅스 형한테 한 말이 이거랍니다. 검증 안 된 사업이다. 그런 거에 투자할 돈 없다 해서 단칼에 거절해요. 넷플릭스를 600억에 사라고 했던 제안을 2000년에 거절합니다. 170초가 됐는데 결국에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야후가 구글 거절하고 하고 거의 맞먹는 정도의 평가를 받는 지금 2대 거절이라 그러면 등장하는 거절인데 넷플릭스 매수를 거절해요. 블록버스터가. 그랬다가 진짜 몇 년 안 돼서 10년도 못 버티고 패망을 해. 몰랐지. 몰랐어. 그리고 얘네를 거절한 다음에 자기들도 스트리밍 사업을 계획을 해요. 근데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이 스트리밍이란 거는 이때는 안 나오는 거거든요. 저 뒤에 2007년, 2008년이 돼야 스트리밍이 간신히 되고 이때는 아직 그 시대가 아니었는데 너무 빨라. 2001년에 스트리밍 얘기를 하니까 지금 뭐 영화 한 편 다운이 안 되던 시절인데 오래 걸리던 너무 빠르다 보니까 스트리밍 사업을 계획은 했지만 결국에 안 되죠. 넷플릭스를 따라서 온라인을 출시했지만 넷플릭스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악수를 두죠. 이 세븐일레븐 출신 CEO라 그러는데 이 아저씨는 오프라인 매장 5,000개에서 9,000개 가깝던 그 오프라인 매장을 없앨 수 없다 해서 그 매장 중심으로 서비스를 실시하다가 넷플릭스하고 머리박치기를 하고 바로 망합니다. 그냥 문 닫았어요. 500억을 거절했다가 그냥 한 방에 편의점 전략으로 갔다가 문을 닫았어요. 왜 세븐일레븐 출신을 CEO로 취임시켰냐면은 오프라인 매장이 워낙 많으니까 이거를 편의점처럼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편의점 출신을 CEO로 모셔서 정말 편의점처럼 운영을 했다가 그냥 2년인가 3년 만에 바로 문을 닫았습니다. 다른 얘기를 잠깐 드리면은 넷플릭스 형이 뭐 성공한 얘기는 다 아니까 넷플릭스 형이 이걸로 유명하잖아요. 요즘엔 단지 오리지널 콘텐츠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만들죠. 요즘엔 만들어요. 남의 콘텐츠를 갖고 와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만들잖아요. 대표적으로 유명한 거 이거 하우스 오브 카드 처음 이거 시작해서 나중에 그래 뭐 에스코바르 요즘에 또 뭐하니 우리나라에서 뭐 만들죠. 뭐지? 옥자? 본 감독님의 옥자 뭐 이런 거 만들고 킹덤? 뭐 그런 것도 만들고 이런 걸 만들어서 제공을 한단 말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의 가장 큰 경쟁자? 넷플릭스한테 가장 큰 위기를 느끼는 업체들이 생깁니다. 뭐 대표적인 게 월트 디즈니죠. 그러다 보니까 픽사, 마블, 루카스필름, 폭스를 열심히 사죠. 엄청난 돈을 내서 열심히 사는데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7조, 8조, 5조 뭐 이렇게 주고 사는데 딴 건 필요 없고 디즈니가 2021년에 아바타2를 시작으로 아바타를 5편까지 제작한다는데 제가 요걸 보다가 약간야 2021년에 아바타2에서 아바타가 5편까지 나온답니다. 그리고 오 그렇구나. 아바타가 5부작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참고로 여기 나온 밥 아이거라는 형이 누구냐면은 이 형이거든요. 이 아이거 형이 뭘로 유명하냐면은 이 기사도 있지만은 1년에 급여와 보너스 주식 배당을 합쳐서 얼마를 받냐면은 와 대단하죠. 야 우리 호날두 형이 1년에 연봉이 얼마 되니? 한 400억 되나? 메시 형이 한 500억 되니 연봉이? 700억 대단하죠. 6,600만 달러입니다. 1년에 이게 뭐 지금 13년인가 하고 있거든? 13년인가 12년인가 하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죠. 디즈니 상속녀가 아비게일 디즈니가 계시는데 평균 근로자 500배도 아니고 몇 배야 도대체? 1억 5천이니까 500배가 되겠네? 500배는 말이 안 된다 해서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 참고로 디즈니의 최대 주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개인 최대 주주? 지금 상속녀가 이제 에비게일 디즈니라고 나오잖아요. 이건 상속녀고 이 디즈니 회사의 개인 최대 주주가 있습니다. 잡스 형 돌아가셨잖아. 잡스 형이 개인 최대 주주였죠. 잡스 형이 돌아가시면은 누가 개인 최대 주주겠니? 당연히 와이프입니다. 와이프. 세계적인 여성보로 월트 디즈니사의 최대 주주고 지금 재산이 한 22조 정도 한다고 들었는데 잡스 형 부인 사모님이 이겁니다. 픽사를 팔았잖아요. 픽사를 팔면서 디즈니 주식을 받았잖아요. 그 주식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디즈니가 저걸로 유명하잖아요. 배당 주고 하는 걸로 유명한데 월트 디즈니사의 최대 주주입니다. 최대 주주. 뭐 잡스형 거라고 말하긴 뭐하지만은 어쨌건 최대 주주입니다. 와, 재산이 지금 뭐 22조를 훌쩍이라고 하니까 우리 불쌍한 야구용들 망한 거. 요 얘기도 하나 드릴까? 갖고 온 김에 기억나십니까? 그룹폰? 우리나라에 옛날에 들어왔는데 그룹폰이 2010년에 구글이 한 6조 정도에 사겠다는 제안을 거절하거든요. 그리고 2011년에 상장해서 18조가 됩니다. 6조 거절하고 18조가 돼요. 와, 진짜 성공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얼마 안 있어서 주가가 80%가 폭락을 해. 지금 얼마가 됐냐? 2조가 됐어요. 6조를 거절했다가 18조가 됐다가 이렇게 2조가 됐습니다. 물론 이때 상장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다 팔았으면 모르는데 그대로 두고 있었으면은 18조에서 2조니까 10% 했어요. 10%. 그룹폰은 경쟁에서 완전히 망했죠.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서 지금은 이제 매각을 하겠다. 이게 2018년 뉴스니까. 자, 그렇습니다.